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9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등이라는 의미의 배자가 되겠습니다. 등배운동 할 때 그 등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배자는 우리가 순수하게 등, 신체 부위 중에 하나를 얘기하지만 등지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삐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등이라는 의미의 이 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신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다 라는 뜻이고, 배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적이 되다, 지금까지는 친구로 있다가 돌이켜서 적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뒤쪽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할 때 그 뒤 스크린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특혜를 입을 수 있는 혈연적 또는 학연적, 지연적 어떤 인맥관계, 이런 것들을 배경, 또는 물론 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이라고 할 수 있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이용한 정보력이나 또는 권력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에 대한 형사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을 배임죄라고 얘기한다.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법이, 규칙이 한 사람한테 엄연히 상존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한테는 사소한 그 일종의 관행에 의해서 한 일도 죄를 물으면서, 본인은 의도적으로 한 일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바로 이 이율배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목적과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저지르는 목적이 그 뒤에서 누군가의 조정이나 또는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경우 그걸 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존재를.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강이나 바다를 두고 전투를 하는 행위로 물러서지 못하기 때문에 항복하거나 승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결사항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등이라는 의미의 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배라는 의미의 복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상자가 되겠는데요. 갑다라는 의미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냥 한 글자, 상이라는 한 글자로 쓸 때는 이게 갑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의 개념으로 보상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표창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자는 갚다, 빚을 갚다, 그런 의미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잘했다든지, 또는 학업이 탁월하다든지, 또는 작품을 잘 만들었다든지, 무엇인가를 잘 한 거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지 않은 어떤 일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대가를 갚아주는 것, 경제적인 수단으로 갚아주는 것을 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보상하다라는 말은 대단히 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경제적인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꾸거나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보상이 합법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이지 않은 것을 통한 손실을 얘기했죠. 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통한 손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갚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보상은 단순하게 손실에 대해서 갚아주면 그만이지만, 배상은 손해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 플러스 위자료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아주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소한 실수라든지 고의가 아닌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변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인가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경제적인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책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담당했었던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실제 잘못을 범한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도청의 또는 시청의 직원이 도청이나 시청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청이나 시청 차량을 끌고 바깥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그 차량이 도청이나 시청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도나 시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러나 실제 그 운전자가 공무상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갚아준 돈의 범위 내에서 도나 시는 그 운전자에게 그 피해자에게 갚아준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
상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금을 이 목적에 맞게 내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품이나 집기,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회계 손실이 실제 자동차는 5년, 10년을 쓰는데 회계 손실은 자동차를 구매한 그 해에 일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재산 처리를 해서 균등하게 매해에 회계연도마다 그 자동차 구입에 따른 비용을 처리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감가상각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하면 돈을 받지 않고 베푸는 식사를 얘기하는 거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증자를 하되 그 주식의 대금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죠. 해서 갚다 라는 의미의 상자에 대한 반대 개념, 즉 무엇인가를 베푼다 라는 의미의 상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변상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속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억자가 되겠는데요. 억압하다, 억누르다 라는 의미의 억자가 되겠습니다. 억압하다 또는 억누르다 라는 의미의 이 억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억자는 누르다. 여기서 누르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누르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뉘앙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억제하다와 억압하다는 사실상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억제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함께 마음속으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삼가하는, 또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견제하는, 스스로 마음을 조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억제 또는 억압하다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내가 공평치 못한 처사를 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나한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기분 나쁜 분노나 또는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억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떼쓰다라고 할 때의 억지는 이게 아닙니다. 떼쓰다라고 할 때의 억지는 한글로입니다. 이 억지는 한자, 우리가 지금 한자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한자어죠. 억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특정한 공간에 잡아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억누르다라는 의미의 억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장려하다라는 의미의 권장하다라는 의미의 장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